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환율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번 달 8월 13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9월에 또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상방으로 조금 더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매수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다음 달까지 만기일까지 또 어떤 포지션으로 외국인들이 전략을 짤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투자 방향을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상승했던 삼성전기도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런데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기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지만 삼성전기야 삼전 하이닉스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탄력이 있으니까 오늘 삼성전기가 10%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모건 스탠리 때문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그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테크주에서 탑픽은 삼성전자를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기로 이제 테크 탑픽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삼전에서 삼성전기로 환승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모건 스탠리가 저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우리의 주가를 자꾸 쥐락펴락하고 흔드는 주체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하나라고 싶지만 어쨌든 삼성전기를 콕 집었다라는 것은 주가에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취지에서 삼성전기를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러면서 삼성전자 대신 삼성전기를 테크 탑픽주로 골랐고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입니다. 자, 목표 주가도 지금 기본의 목표 주가를 그전에 256만 원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기본 목표 주가 자체도 262만 원으로 조금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니까 또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지 모르는 상황. 만약에 그런 약세 시나리오가 오면 삼성전기 그래도 135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목표 가격으로 135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다시 AI나 MLCC나 기판 쪽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게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강세 시나리오일 때 불마켓일 때 3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목표 주가는 260만 원대로 모건 스탠리는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전장, 서버,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 믹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공급도 불균형이 약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삼성전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들여다볼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 삼성전기를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I 서버형 MLCC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AI 서버형 MLCC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가격이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D램 메모리 쪽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같이 하면서 AI 서버향 MLCC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LCC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을 아직 다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도 그렇고 일본 쪽의 회사들도 MLCC 회사들도요. 사실 지금까지 MLCC의 업황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시클리컬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매우 많이 타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지금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수요는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캐파 투자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파는 MLCC의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차트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2027년, 2028년에 점점점 AI 서버, AI 인프라, AI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MLCC의 비중 그리고 절대량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비중이 결국에는 삼성전기에서 AI 향이 40%가 넘어가는 수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기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MLCC 말고도 기판도 좋잖아요. 반도체가 계속 잘 팔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기판에 대한 수혜도 삼성전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기판을 뛰어넘어서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유리기판 아직 상용화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 내후년 정도, 2028년 정도에는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기도 유리기판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기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것도 삼성전기에게는 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리콘 카패시터에서도 지금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기에게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지금 MLCC 기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도 유리기판, 실리콘 카패시터가 한몫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 레오폴드가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이 어웨어니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청산도 많이 당했고 많은 고객과 자산을 시타델에게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부에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폴드가 최근에 일본의 다이오 유덴이라는 일본의 MLCC 업체에다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다이오 유덴 일본 시장에서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결국에는 레오폴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AI에 집중하면서 AI 관련주 중에 잘 갈 것들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포트를 만회하고 회사를 만회하기 위한 종목으로 다이오 유덴을 선택했다. MLCC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지금 다시 한번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이런 아모텍 이런 종목들이 막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궁금하신 것은 아니 근데 삼성전기는 너무 빨리 올라와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조정을 받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경쟁사, 일본의 경쟁사들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선행 PER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기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행 PER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MLCC 쪽에서의 글로벌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면 무라타 같은 회사와 비교를 해보면 무라타가 25배의 선행 PER을 보여주는데 삼성전기는 19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이오 유덴이 2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 경쟁사 대비해서도 낮은 PER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 쪽에서도 봐도 이비덴이라든지 이런 다른 또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낮은 수준의 PER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기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과거의 고점,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30배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은 19배, 19배 정도 된다는 건 최근에 가격 조정 때문에 밸류는 어느 정도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러면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이제 환승하고 갈아타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에 왜 삼성전기를 픽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 이익단의 크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크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뭡니까? 이 실적의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 삼성전기가 내년에 122%, 2배 이상 훨씬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내년에는 40%대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성장률 수치만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7년, 2028년으로 넘어갔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거의 이제 줄어드는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삼성전기는 내후년에도 7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삼성전기를 모건 스탠리가 픽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밸류가 싸져서 가격이 저렴해진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뭐 다른 증권사나 또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